많이 이 목표 인생 말에 사례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수업 전에 센터 방역 소독을 다시 진행했고요. 들어오시면서 일체 소독 하셨고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들도 더우시더라도 이제 마스크랑 그리고 손에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고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저희 휴대폰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중간 수업이 끊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주민들이 만드는 골목과 마을로 서울 장수마을 장기동 사례에서 배우자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물리적 개선 위주인 재개발 사업에서 공동체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재생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사례의 장본인이시자 주민들과 우리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면 전 장기도 기재지원센터 센터장이셨고 현 서울시 노인지원센터 주책사업단 단장이신 박한명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먼 걸음 하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겠죠? 저는 벗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제가 소개받긴 했는데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에는 뭐 교수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소개받은 대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이제 전체 도시재생 총괄 지원하는 센터에서 주택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단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그러니까 시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전에 앞에 그 후줄근하게 사진 보였던 게 그 서울시 센터로 가기 전에 제가 워낙 얼굴이 못 나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잠옷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 전에 했던 일이 그 서울의 장위동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뭐 괜찮게 살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가 좀 낙후되고 그러면서 이제 뉴타운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재생을 한 곳에서 이제 저기 뭐 현장 센터장 우리 그 김은윤 센터장님과 같은 역할을 이제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 성북구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동은 조금 괜찮게 살던 동네고 그 장수마을은 달동네, 진짜로 막 옛날 그 판잣집들 있잖아요. 우허가로 마구 지어서 살다가 어찌어찌 뭐 국공유집 위에서 뭐 어떤 데는 등기 나고 어떤 데는 등기도 안 나고 막 이런 집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이제 좀 그 동네에서 이웃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거기서 또 집수리를 이제 했었고요. 그 집수리를 한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만든 그 회사 이름이 동네목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네목수로 좀 소개가 돼 있고 거꾸로 흘러가 보면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한 10년 넘게 동네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이웃이 떠나지 않고 이웃들이랑 같이 내가 살던 곳, 내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에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좋아지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뭐 이제 지금은 또 주민분들은 뭐가 필요할까, 뭘 지원해드릴까 이런 뭐 서울시 정책도 만들고 뭐 국가 정부에도 뭐 가끔 끼어들고 이제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죄송한 얘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갑자기 이제 터져가지고 어제 이제 센터장한테 전화드려서 한 30분만 시간 단축 좀 시켜주세요 해서 제가 원래 5시까지 약속이 돼 있었는데 4시 반 정도에 마치고 얼른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좋아하시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날도 더운데 뭐 이게 뭐 2시간씩 꽉 채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차피 동네에 같이 겪었던 얘기들이라
뭐 필요하면 이제 쭉쭉 갈 텐데 워낙 사진이랑 뭐 잔뜩 실어놔가지고 저에게 다 하려면 오늘 난세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거나 나 이게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 아니면 우리 동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얘기 좀 먼저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얘기를 드리던지 아니면 아예 자료 덮어놓고 같이 그런 고민 상담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현장들 다니면서 이제 고민들 많이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이제 약간씩 다른 경험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앞에 쭉 소개드린 그 저의 그동안 이제 이력을 보면 뭐 공무원들하고 무지하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 현장센터, 지금 중간 센터에서도 역할을 했고, 주민들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같이 주민들 속에서 막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또 주민대표 세우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던 입장이라서 같이 대화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강의보다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중간에 생각나면 그때 말씀하셔도 좋은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오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도시재생 하는 거 보면서 이런 게 불만이었다, 이런 거는 꼭 건의하고 싶다 있으면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센터장님한테 말씀 못했던 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어쩌면 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의견 없으세요? 그냥 일단 한번 어떤 얘기인지라 들어본 다음에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일단 뭐 도시재생을 여기서 꽤 여러 해 뭐 진행하려다가 말다가 뭐 또 뭐가 됐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냐, 왜 이렇게 더디냐? 그게 예전에 재개발이나 개발이랑은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을 고쳐도요, 신축은 쉽습니다. 그냥 딱 도면대로 착착착착. 근데 오래된 집을 고치려고 하면요, 집이 어디가 문제인지부터 살펴보는 것부터 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천정을 뜯을까 말까. 뜯어보면 당연히 집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뜯는 순간부터 돈이 들잖아요. 내 수중에 뭐 1,000만 원 들고 집 고치려고 하는데 천정 뜯어가지고 3,000만 원짜리 공사 해버리면 아주 낭패 아닙니까? 우리 병원 쉽게 못 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괜히 겁은 나는데 가서 또 큰 병 걸려서 혹시라도 돈 많이 들까봐 자식들 눈치 보일까봐 병원 검진 제대로 못하는 거나 집수료도 비슷한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뭐 내용 학문도 아니고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제도, 수많은 법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막 문제를 찾고 고치고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다가 막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원래 계획이랑 완전히 다르게 나중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이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좋은 집을, 품질이 높아지는 집을, 깨끗한 환경을, 편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재개발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도시재생이고요. 그 중에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 동네 많이 발전됐다 그럴 때는 겉모습만 보는 건데 그 발전된 겉모습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걸 누릴 수 있을까가 항상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그냥 쭉 넘어갈 텐데요. 그림 보시면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서울에서만 주로 있다 보니 이제 대구 사정을 잘 몰라서 작년에 그 정부 행안부에서 항상 통계 자료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대구 점점 줄고 있네요.
복현 일동도 찾아봤어요. 있어요. 점점 줄는데 특이하게 복현 일동 인구가 늘었어요. 여기 좀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돌아보니까 빌라도 들어오고 아마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쭉 갈 건지 요게 출생 등록과 사망 말소 등록의 현황입니다. 요렇게 해서 끝에 가서 올라가는 게 사망 말소 등록이고요. 끝에 가서 떨어지는 게 출생 등록이에요. 앞에서는 인구가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일시적이라는 게 이걸 보면 이게 바뀌어야지 앞으로 인구가 늘 거잖아요. 제가 지방 도시를 다녀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지방 도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식장이 장식장으로 바뀝니다. 결혼하고 막 이러던 게 이제 돌아가시는 예를 치르는 곳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통계가 그거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현 일동도 그런 추세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일단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저 서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도시 재개발을 왜 했냐. 서울의 인구가 제일 적을 때,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이제 그 6.25 한국전쟁 때 한 45만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자리 잡을 때가 1988년, 그때 뭐 저기 올림픽하고 뭐 텔레비전 불렁새 소년 나오고 그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1000만이 됐었고요. 92년쯤에 1100 찍고 그리고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근데 서울이니까 이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리도 아프면 일단 서울 가려고 큰 병원 가려고 하잖아요.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하나 좀 놀기라도 하려면 요즘 클럽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힘들어졌는데 클럽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신나게 놀려고 하면 또 서울로 가고 싶고 제 조카도 경기도로 이사를 가더니 자꾸 서울 가고 싶다고 난리가 아닌데 그만큼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재개발을 했던 이유가 결국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인데 그 역사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합동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근데 이 흐름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을 했어요. 오래된 집들은 낡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또 그 아파트가 다시 또 낡았어요. 또 이제 다시 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는 늘고 늘어나는데 집들은 늘어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막 이렇게 빡빡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모아가지고 집을 많이 어차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여기는 도로를 크게 내고 여기는 공원을 크게 내고 여기는 학교를 짓고 이렇게 넓은 생활권으로 묶어서 균형 있는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게 뉴타운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짓는 게 초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서울에 보면 뒤에 숫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주거지 집으로 보면 절반이 넘게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첫 번째 이미 서울도 이제 서울이 제일 먼저 이런 재개발을 했으니까요. 벌써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뭐 저기 집 짓던 사람이니까요. 집이 콘크리트가 100년이 넘어도 점점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만 우리 뭐 배관 어떡할 거예요? 10년만 넘어도 막 이렇게 문제 생기죠? 뭐 전기, 설비,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품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집에 6명, 7명, 9명이 방 두어 칸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방 한 칸씩 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방 한 칸씩 써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구조로 지금 집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벽돌로 와서 쌓아놨으니 벽 헐어버리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결정적인 제가 느끼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획일화돼요. 우리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의식을 조종한다.
내가 앞이 다 막혀있는 좁디 좁은 곳에서 살면 생각도 짜잘해지고요. 그 다음에 넓게 트여있는, 그래서 호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보려고 산에도 올라가고 막 바다 앞에서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여유 있는 공간 또는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생기는데, 아파트는 비슷비슷한 공간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생각도 비슷비슷해져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존재를 혐오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세입자라고 임대단지를 바리케이트 치고, 평수가 작은 데는 쟤네들은 조금 못 산다고 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 자동차 막 공급할 때, 막 늘어날 때, 마이카 시대라고 했잖아요. 87년, 88년. 그때는 또 자동차 배기량이 조금 덜한, 뭐, 2000cc 타는 사람이 1500cc 타는 사람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잘 지어도 30년 안에 이걸 싹 갈아치워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공존하는, 서로 더불어 사는 의식이 약해지고, 근데 사람 사는 건 그렇다 치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저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제 엄청난 수술인 거예요. 한 집 한 집 고쳐 나가는 건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면 막 근육도 생기고 막 이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하나씩 못 하잖아요. 한꺼번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럼 팔 하나 잘라서 끼우고 다리 하나 잘라서 끼우고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고통이 있었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30%는 적어도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집을 이제 뺏기거나 내놔야겠고요. 그 통계의 함정은 대부분 세입자가 빠져있고 집주인만 따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 30%?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고요. 그건 통계가 있어요. 제가 2007년, 8년 알바했던 거 중에 기름뉴타운 그 원래 살던 분들이 1년 뒤에 재개발되고 나서 1년 뒤에 주소를 어디에 두는가를 찾아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주소를 둔 분이 그때 17%로 나왔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17%예요. 세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그 주민을 따져보면 5%도 안 됐을 거예요. 결국은 5%의 재정착을 위해서 아파트를 이제 세웠던 건데요.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도시생 센터장을 하던 장이동도 15개 재개발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장이 뉴타운 지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미 절반이 해제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뭐 이제 아파트 짓고 있고 철거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이게 한계에 왔다는 얘기죠. 복잡한 얘기도 생략하고요. 근데 도시재생을 그동안 우리가 안 했냐? 대구도 예전에 했어요.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에 여기 뭐 담장 허물기도 하고 그런 최초의 출발이 대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고장입니까, 대구가? 근데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그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각지역 택시기사들 여기를 그때는 이제 막 길도 잘 모르고 할 때니까 그를 돌다가 돌아가는 삼각지를 이제 흥얼거리면서 유행을 했는데요. 실제 돌아가는 삼각지는 이 삼각지 로타리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냥 삼각지에서 바람 맞고, 그러니까 애인한테 바람 맞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를 이제 만든 건데, 유행은 택시기사들이 이제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왜 보여드리냐? 우리 그 도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도시화가 되면 일단 첫 번째, 사람이 많아지죠. 그리고 도로를 내야 돼요. 도로를 내면 자동차가 다니죠.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거는 집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 자동차, 고가도로 이랬어요. 그래서 서울도 삼각지 고가도로를 시작으로 뭐 청계천 고가 뭐 이런저런 육교 고가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생겼다가 지금은 다 뜯어요.
이건 인구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때려짓기만 하다 보니 아 이거 사람이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길을 열고요. 그러니까 바람길을 열고 흙길을 만들고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청계천 복원도 사실 그런 고가를 걷고 땅에 도로를 걷어서 물길과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죠. 흙길을 만들고 그렇게 건물과 구조물을 걷어내면 바람이 통하죠. 그렇게 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전염병 뭐 이런 상황이 따지고 보면 우리 도시화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뭐 그냥 무슨 조류 인플루엔자 막 그리고 구제역 이런 거 대부분 보면 뭐냐면 철새들이 문제가 되나요? 병은 철새들이 옮기지만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그 좁디 좁은 사육장에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 닭들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뭐 대체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런 환경으로 갔다가 이제 아차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꾸고 가는 겁니다. 걷어내는 거죠. 이게 걷어내는 사례들입니다. 철도 예전 같으면 뭐 철도가 지하철 지하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다 건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걷어내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게 하잖아요. 흙길을 내고 물길을 내는 거죠. 이렇게 바꿔오는 거고요. 이제 도시는 저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큰 도시 기반은 근데 또 동네로 들어오면 깝깝하잖아요. 내가 이제 터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헐어가지고 뭐 길을 낼 수도 없고 우리 집을 헐어서 공원 만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주거지 뭐 돌아와서는 아파트로 재개발하면 그 뭐 사업자들이 하기 쉬운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나는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서 또 어설프게 시도했던 이제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마을에 제가 아까 장수마을에서 그 동네 그 형님들 뭐 어르신들하고 같이 집 고치는 회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장수마을이 이게 멀리도 아닌데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이죠. 여기 위로 한양도성 성곽이 있고 그 밑에 평평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난 경사죠. 어르신들이 주로 옆으로 다니지 위아래로는 못 다녀요. 무릎이 팍팍해가지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도 뭐 지금 저기 임대아파트 진다고 하는데 약간 비슷한 집들 몇 개 있더라고. 제가 여기 아까 오기 전에 이제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여기 재개발도 안 되고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어놓긴 했지만 재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제 이런 상태였어요. 개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건 다 따져봐도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전문가들도 초빙해보고 주민들이랑 이제 같이 의논했던 게 몇 가지 안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재개발 전문가한테 실제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정비업체라고 하잖아요. 그 정비업체와 그 다음에 저기 한강 그 뭐죠 오페라하우스인가 세빛둥둥섬인가 뭐 이제 그쪽 막 그 설계비만 막 500억짜리 하는 그런 회사의 그 전문가하고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지니까 앞집 옥상이 뒷집 앞마당이 되는 테라스 하우스 뭐 그런 거 뭐 그런 시도를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하면 아까 기름동처럼 다 어디 쫓겨나가지고 다시 못 돌아오니까 여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입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온갖 걸 다 돌려봤어요. 주민들 뭐 막 박수치고 이걸로 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돈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냥 남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아무리 그림 좋으면 뭐하냐. 저 푸른 초원이 이건 무슨 개떡 같은 말 이러면서
치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비타트나 이제 이런 그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사랑의 집 고치기 하는 거 예전에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원봉사하고 결합해서 저렴하게 이제 주택을 짓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빌라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도시재생하면서 공부하셨을 텐데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몇 개 필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는 건데 이왕이면 저렴하게 짓기 위해서 헤비타트랑 연결해서 해보자. 그리고서 요 가까운 칠곡에 있는 뭐 헤비타트 뭐 단지 뭐 이런 데도 저희가 가서 막 직접 한번 보고 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헤비타트 가서 집을 싸게 지어서 막 자원봉사자들 불러가지고 한 세대에 3천만 원어치가. 그리고 땅값도 얼마 안 들고 칠곡은 그때 뭐 몇천 원 안 하는 땅값이니까 땅값은 많이 안 드는데 그거를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해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뭐 땅값 하면 뭐 한 4천만 원에 집을 지었다고 치면 4천만 원을 20년 동안 갚아 나가요. 근데 그 사이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땅값이 평당 5천 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뭐 마을버스도 다니고 나중에 또 뭐 구멍가게도 들고 그러면 땅값이 조금 있으면 5만 원이 되고요, 1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 자산이 몇 억이 돼요. 재밌는 일이죠. 이게 영국이나 외국에서 뭔가 자산을 만들어주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수마을 뭐 이렇게 달동네 땅값이 벌써 7, 800. 그래서 땅값으로 벌써 막 세대당 1억 얼마.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지어도 뭐 1억 5천, 2억 막 이러면 그거를 갚아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아,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농촌은 땅값이 올라가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서 헤비타트는 한국에 와서는 사람의 집 고치기만 하고 집 짓기는 뭐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칠곡이나 이런 좀 외지, 대도시가 아닌 외지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이제 해보다가 이것도 쉽지가 않아서 돌고 돌아서 제일 이제 뭐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고치는 거. 근데 그때도 하도 이제 뭐 고치는 것도 너무 서운하니까 이제 제가 좀 뻥을 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현황이고 이 상태로 그 포토샵 한다 그러죠. 그냥 이 사진에다가 이제 색깔만 칠해본 거예요. 색깔만 쓰레기 치우고 색깔만 칠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장난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이 산이랑 여기를 지우고 바다를 그려봐요. 그럼 어디가 돼요? 산토리니가 되죠. 이탈리아 산토리니가 되죠. 우리가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또는 빽빽한 빌딩 숲에서 그래도 조금 앞이 이제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중산층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저 만나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그 뷰, 영어로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저기 뭐 어디죠 그 여기 이름이 팔공산인가요? 네.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앞에 쳐다보는 이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근데 주민들은 기가 막히죠. 이게 맨날 눈 오면 자빠질까봐 겨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춥고 덥고 무릎 아프고 그런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구경한다. 그렇긴 하지만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고치려고 해도 여기가 무허가니 뭐 뭐니 또 돈 들고 해서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를 아름답게 관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로 다가오면 그걸 이제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경관, 도시 경관, 자연 경관. 여기는 이제 문화재까지 있으니까 뭐 문화, 역사 문화, 도시 공동체 뭐 아무튼 앞에다가 말 다 갖다 붙여놓고 끝에 가서 뭐냐면 경관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 이쁘고 기분 좋고 흐뭇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경관을 만들면 그런 경관을 만드는 건 분명히 도시민들한테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왕이면 막 포장, 찢어진 포장 너덜거리는 것보다는 기와로 이쁘게 하고, 담장 페인트 깔끔하게 하고, 불편한 계단길, 걷기 편하게 깔끔하게 딱딱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경관인 거고, 우리 집수리인 거고, 주거환경 개선인 거고, 그래서 타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먹히긴 먹혔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시간이 걸리냐? 그때 지금 서울시 부시장님이 그때 이제 그 공무원들이 위계로 보면 과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대요. 제도적으로 풀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뭐였냐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집을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또 급한 거 해결했으니까 도시가스 도로, 수도, 상수도 해결됐으니까 뭐하러 귀찮게 더 해. 그런 것도 있고 집 고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봤더니 이것저것 신고하라고 그러고 허가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안 고치니까 땅 밑으로는 막 수억을 집어넣는데 땅 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님도 가서 이렇게 좀 기자들 앞에 가지고 자랑하려면 사진이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야지 자랑을 하는데 이랬던 동네가 그대로네요 이러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집을 고치자 그러면 동네 저기 형님 뭐 하셨어 그러면 노가다. 어르신 뭐 했어요? 옛날에 집 지었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마을 기업을 출발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리고 아니 어머니 뭐 제일 잘하세요? 배추 키우는 거. 올해 고추 농사 괜찮았어요? 탄저병이 돌아가지고 좀 무시기 해. 근데 어쨌든 동네 분들이 화분을 키우고 지붕에다가 뭘 풀을 올려놓고 하는 게 동네에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라 잘 됐다. 그러면 도시 텃밭, 도시 농업, 도시 화해 이제 이런 걸로 우리 잘할 수 있다는 거 해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동네 이제 빈 땅에다가 풀 심고 상추 키워 먹고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리고 집을 고쳐보자 해서 마을 기업을 만들기 전에 이제 집수리 교실도 하고 집수리 교실도 어려운 거 한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할머니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 출발은 동네 집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벽에 똑같은 벽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맞춤으로 스스로 선반도 달고 가구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마을기업 동네 일 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서 이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목수분이라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 목수는 이 치수를 또 무슨 옛날 그 단위 있잖아요. 아니면 센치. 그래서 강목 하나 잘라줘 30 그러면 여기서 3cm로 잘라가지고 저분은 30cm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30mm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요런 이제 이분도 여기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안에 이분은 식물에 대해서 도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500종 정도의 희귀한 식물들이 있고 집 안에도 온갖 표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동네 자산으로 쓰자. 그래서 야생화 교실이나 무슨 달인 교실 이런 거를 동네에서 해보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때 진짜로 현실에서 겪지 않으면 잘 모를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거 동네 평상 하나 바꿔보려고 하면요. 같이 회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거나 안 나와본 사람이 꼭 이제 이렇게 갖다가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있으면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때려 부시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해요. 회의 때 우리 그렇게 고생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이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격진도를 못 나가고, 제일 좋은 건 미리 다 합의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동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현일동 우리 재생사업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죠? 750명. 장수마을이랑 비슷하네요. 몇 세대죠? 그러면 한 200, 300세대 정도 되죠? 보통 가구당 한 2.5명 정도가 거의 평균이니까요. 근데 지금 한 20명 모였나요? 2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750명, 작은 동네에서도요, 750명 다 못 모으죠. 70명 모으기도 힘들걸요? 10%도 안 되죠. 지금 모여있는 숫자로 하면 3%?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농도 정도는 되네요. 대표성이 분명히 문제가 되죠. 누구의 결정이냐. 그래서 이때 장수마을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협의체의 회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회원 가입을 따로 절차를 안 두고 거주하는 누구라고 했어요. 집주인도 아니고, 어차피 집주인들은 법으로 정한 거에 다 권리를 찾게 돼 있어요. 뭔가 개발 계획을 하거나 뭔가 그러면 내가 권리자다, 토지 등 소유자다 하고 나타나게 돼 있고, 근데 동네 일에는 관심 없어요. 재개발을 바라면 더군다나 동네가 망가지기를 바랄 거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누구나로 해놓고 아예 가입 제한을 없앴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반대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거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만 이 동네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난 이 사업에 반대해도, 여기서 잠만 자고 있어도 그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할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아예 그냥 다 거주하는 누구나로 해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회의를 하면 우리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거에 보면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항상 과반수 이상 과반수의 의견 하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한 그 고통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등할 때 가령 100명이 모여 있는데 과반 51명 이상이 하도록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10명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10명이 또 결정을 해요. 그러면 니네들 그러면서 또 저쪽에서 10명이 결정해요. 어떤 결정의 대표성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과반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이제 결정은 뭐 저렇게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과반 이상이 결정해야 그거를 이제 진정한 결정, 다수결에 대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데, 동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작은 동네도 아니고 벌써 막 700명씩 되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에서 이 정도 모이면 우리 마을 총회를 인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가령 한 30세대가 모이면 동네 의사 결정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적어도 그 결정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총회라고 며칠 전부터 알려주고, 그리고서 거기서 30명 이상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결정으로 받아주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동네 안에 합의는 만들어가야 되는데, 큰 데는 힘들죠. 근데 아마도 복현동 정도면 75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짧게 갈게요. 장수마을에서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동네 분들이 집을 고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재개발로 돈을 벌고자, 또는 뭐 돈 벌 욕심은 아니지만 자기 신혼집이라도 분양받아볼까, 아파트 분양받아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저기 빈집이 생기고 막 거기서 풀 자라고 막 귀신 나오고 갖고 그러니까 동네가 점점 흉해지고, 이게 이 동네 망해가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점점 떠나거나 다시 안 찾게 되잖아요. 근데 동네라는 건 온기가 돌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아끼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고 막
화분도 내놓고 있고 그런 느낌이 돌아야 그 따뜻한 느낌이 돌아야 사람들이 아 여기 살고 싶다. 여기가 좀 뭔가 사는 기분이 돈다. 좀 기운이 도는 동네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개발로 묻어놓고 집이 막 허물어지도록 하는 분들, 투기꾼인데 제가 그때 만나면서 그분들의 또 그 감정을 막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라고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났어요. 근데 투자자분들한테 설득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여기 재개발 안 되는데 재개발만 보고 언제까지 여기서 이제 이러고 동네 사람들만 못 살게 볼 거냐. 근데 당신도 이제 어차피 재개발 안 되니까 손절매,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데서 더 그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손해는 봤지만 그거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망가지니까 이쯤에서 끊어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투 잡는다, 무릎, 뭐 이렇게 어깨, 무릎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해보고 파는 게 이제 손절매예요. 적당히 손해보고 끊어버리는 건데 도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잃어버린 돈 찾으려고 하다가 막 지문서, 노문서 다 갖다가 때려받고 인생 망가지는데 그 지경 나기 전에 적당히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끊느냐? 여기가 살만한 동네가 돼야 당신 집 살 거 아니냐. 또 솔직히 주거이전비나 이런 세입자 보상만 받으려고 들어온 세입자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보증금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이제 꿈 깨시고 누군가가 여기서 새 들어와 살려고 해야 당신도 다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의를 해야 될 내용이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다. 그런 얘기로 그 설득을 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합의가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목적이 돈 버는 거였기 때문에 돈 벌 길이 안 보이면 빨리 끊잖아요. 근데 원래 동네 사람들이 더 어려웠어요. 하루에도 막 12번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전에 기획부동산이 분명히 이거 돈 번다고 됐는데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옆집은 얼마 받고 팔았는 게 갔는데 내가 그걸 놓쳤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쥐지 못한 그 기회 때문에 자꾸 그래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옆집은 그때 얼마 받고 팔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돌고 돌면서 오히려 더 안타깝고 절실한 사람이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고 헤매는 과정을 제가 정말 오래 지켜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 고치고 뭐 이것저것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만 보여드릴게요. 뭐 긴 설명을 안 하고요. 네. 투자하느라고 묻어놓은 집 무너졌죠. 여기에 젊은 그 화가 예술가를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 그냥 당신 생활하고 혹시 가끔 시간 나면 동네 나와가지고 뭐 어디 좀 구석진 곳에 조그맣게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거 해라. 절대 동네를 당신 저기 화판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동네 발도 못 들여놓게 하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화가 부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네가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또 가난한 동네로 또 찍혀요. 그래서 저 동네에도 조금 자랑할 만한 사람 뭐 나하고 맨날 싸우더라도 우리 동네 교수도 있어 막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아까 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그 뷰 좋은 집에 또 교수님도 이렇게 집 사서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동네 보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돈 벌죠. 실제로 돈 많이 벌지 못했고요. 이렇게 집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고쳐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집을 고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뭐 순환 임대주택 그런 것도 이제 썼고요. 아까 그 교수님이 사시는 집인데 얼마나 불편해요. 저기 벼랑 끝에 집 하나 지어놓고 불편한데 또 다른 가치를 이제 이분은 소비를 하시는 거죠. 이 창문으로 보면 한양도성 그 성곽길과 그 다음에 그 낮은 지붕의 집들과 저 뒤에 북한산, 북악산, 심지어 아파트까지 쫙 보여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뭐죠? 여러 시간의 켜가 쌓여있는 그 풍경에 거의 기절하는 깜빡 죽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장수마을 있으면서 독일분, 뭐 영국분 여러 분 왔었는데 거의 막 미쳐요. 막 뷰티풀, 원더풀 난리가 나는데 몇백 년 된 성곽이 있고 몇십 년 된 낮은 집들이 있고 몇천 년, 몇만 년 됐을지 모를 저 뒤에 그 산과 막 이런 게 한 자리에 한 곳에서 한꺼번에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대요. 더군다나 수백 년 된 도성이 살아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에 몇십 년 안 된 이 동네가 뭐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경우가 흔치 않대요. 대부분 흔하지 않아요? 흔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따지고 보면 벌써 한 70년, 80년 역사는 최소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자세히 보면 별로 안 바뀐 것 같지만 한 집 한 집 비교해 보면 좀 바뀌었어요. 여기도 한 집 한 집 보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엄청난 변화가 너무 확 바뀌면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바꾸고 대신 속에 지금 내부는 뭐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티 안 나게 바꾸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재개발 막 아직은 우리나라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막 있을 때니까 여기가 조금 괜찮은 동네로 소문나면 막 이제 또 다시 투기꾼들이 몰려올까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애초에 집을 고치는데 지원을 받자고 약속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을 조금 더 깔끔하게 아름답게 바꾸면 거기서 느껴지는 그 정취를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빌라를 뚝뚝뚝뚝 막 세우면 느낄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빌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빌라를 보면서 아 여기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막 이렇게 살았었지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에 지원을 특별히 공적 지원을 해줄 이유를 별로 못 찾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개선해 가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특히 나이 들고 돈이 없고 몸이 취약할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결국 그분들 보고 나가라거나 죽으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좀 같이 안으려고 했었고요.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컸어요. 도시가스 새로 들어오는데 이왕 땅 파는 김에 하수관 묻자. 하수관 새로 하자. 뭐 일이 커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과정에 동네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자. 그래서 뭐 저기 위아래 그 도로 통제하려면 차 막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줌마 같이 일자리 만들고 또 일하면서 우리 동네 목수가 집 고치는데도 뭐 하루에 몇십 년씩 뭐 일을 하고 뭐 도시가스 이런 공사할 때도 여기도 뭐 최소한 한 15명, 20명 일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 밥은 동네에서 하자. 그래서 한바집 그 현장식당 운영해서 예전에 페인트 칠하고 막 이거 일하러 다니던 분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이제 돈 모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분들 뭐 자활센터 뒤에 조기현 선생님도 이제 그쪽 뭐 활동 많이 하시는데 자활센터 분들이 이제 복지 대상이 계속 축소가 되니까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수급 받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나 집수리 하면서 남는 목재 가지고 뭐 기념품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분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의 정서적으로 바닥을 기다가 한 1년 있으니까 또 너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동네 이제 어르신들, 우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이제 가는데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릿속에 기억할 게 없어서. 애기들은 하루하루 너무너무 뭐 이렇게 하지만 하루 동안 기억할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을 돌아보면 1년이 꽉 차는데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시간 너무 더디게 가고. 근데 1년을 지나보면 기억이 싹둑 잘리는 그거는 매일 똑같은 일상. 그래서 머릿속에 새로운 게 담기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가 쏜살같이 막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힘든데 그 하루하루 보내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손 놀릴 거 있잖아요. 뭔가 막 만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생태공예 해가지고 같이 전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할 때도 강사분이 이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이거 너무 잘 따라 해가지고 생계 위협을 받아가지고 상생 협약 썼어요. 어떤 거는 주민들이 해도 좋고 어떤 거는 내가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저기 밖에다 내다 팔지 말고 밖에다 내다 팔면 가격은 얼마야 하고 그러면 그걸 지켜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상생 협약도 하고 뭐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해가면서 그 동네 일거리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가는데 물리적으로 큰 일을 끝내고 나면 그러니까 뭐 마을회관도 짓고 땅바닥도 고치고 뭐 환경 개선도 하고 이제 집도 뭐 몇 개 고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 할 일들이 이런 건데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저기 펌프 옛날에 저기 뭐죠 이 수도 할 때 한 바가지 부어야 밑에가 이제 그게 올라오면서 진공 상태에서 보물 올라오잖아요. 마중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농사 질 때도 밑거름이나 씨앗을 내가 먹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더 큰 거, 더 많은 미래를 위해서 끌어올리고 미리 이제 깔아놓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이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불러요. 절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고요. 이게 물도 끌어올릴 힘도 못 만들고 그냥 다시 쭉 빠져버리는 거고 내가 아니라 밑에 끌어올릴, 본물을 끌어올릴 그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실 거예요. 막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욕먹고 뭐 좋은 일 하고도 욕먹으면 더 속상한데 그게 이제 더 큰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붓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장수마을이 지금은 그 과정에 뭐 조금 이제 안정이 됐는데 조금 이제 저희도 소문내는 게 두려운 게 이 과정에서 이제 동네 집값도 조금 올라가고 뭐 이게 사람들도 조금 바뀌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또 잘된 사례로만 막 포장이 되고 소개가 되다 보면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조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던 사례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그 과정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되고 동의를 얻고 그래서 몇 사람이 반대하고 몇 사람이 회방을 놓더라도 다수가 이 동네를 위하는 일인데 자네 너무 그렇게 그 뭐 야단만 치지 마서 막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다독거려 가면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획이 딱 수립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공공사업 다 끝냈어요.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설명 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 생략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서 대표성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잡아봐야 이 동네의 3%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애써가지고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희생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주장이고 나머지 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거를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왔다. 근데 당신들도 참여해라. 그래서 아마 주민협의체 활동을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건데 일단은 한 0.3% 여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1%로 잡아도 좋겠네요. 1%면 몇 명이 되나? 한 7명에서 한 10명쯤 되겠죠? 그럼 10명 이내에 핵심 마을 이렇게 핵심 리더가 되는 거고요. 또 한 3% 정도 3% 정도면 한 20, 30명 정도 되는 거죠. 3%의 이제 주요한 운영 그룹.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마을 회의하거나 이제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10% 정도의 조금 그래도 동조하는 그럼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거죠.
한 30%가 1년에 한 번 하는 정도 마을 총회에 30% 오면 완전 대박이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마을 총회에는 한 70명 정도, 10% 정도가 오고,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한 30%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야,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우리 동네가 이런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까지 하면 적어도 그 1%, 3%에 먼저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수마을 오래된 얘기라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요. 원래 2시간짜리 좀 줄이려고 하니까 저도 시간 걸리면 안 되는 장이동 얘기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시 6분이니까 한 20분 정도까지 하고 질의응답 짧게 받도록 할게요. 장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지역이고요. 그 중에 맨 처음에 해제된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에요. 여기는 뭐 한 120만 평쯤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이제 막 그 철거하고 아파트 이미 들어서기도 했고요. 이쪽은 이렇게 해제됐고, 여기는 아직 해제도 못하고 계속 뭐 재개발하자 말자 갈등하고 있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 간에 뭔가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곳이거든요. 장위 1, 2, 3동 해가지고. 그래서 재생을 하는 지역, 여기만 하더라도요, 32만 제곱미터예요. 32만 제곱미터면 한 10만 평. 여기 사업지에 한 5-6배 되는 거죠. 마을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일단은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상담, 막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주민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그래도 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투표까지 막 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한 700명 모으려고 하면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축제 아니면. 그러니까 축제 때 투표 그때 회의하고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놀려고 왔는데. 이제 그래서 투표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데, 이거 주민분들이 못하실 거잖아요. 결국은 중간 조직인 센터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가 하고. 근데 용역사는 돈 벌고 빨리 빠져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급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버리니까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두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달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또는 행정에서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통역을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조직의 역할인데, 중간 조직이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몇 명이나 그냥 구청장이 결정을 해버리는 걸로 끝날 거고요. 또는 그냥 주민들 막 민원 때문에 이것저것 힘들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또 버려지는 동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센터를 잘 활용하세요. 저도 이제 센터에서 역할을 해보니까 센터는 어쨌든 주민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게 탁탁 정해진 이대로 가고 사고 안 치고 빨리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B형 남자거든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의 전형이 B형 남자인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B형 남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잘해줘요. 지금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어느 순간 관심이 싹 바뀌어요. 다른 데 이제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갖 정성을 다한 건 거짓말이었던 말이냐, 막 사기였던 것이냐 이러면서 나쁜 남자가 되는 건데, 지금도 진심이거든요. 지금 잘해주는 것도 진심이고 관심이 딴 데 가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쁜 남자인 건데, 공무원들은 다른 보직으로 가면 그냥 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박스 딱 싸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제가 장위 도시재생 하는 동안 과장이 7번 바뀌었어요. 국장도 한 4명 됐고요. 주무관도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분들이 그 순간,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순간은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과장님,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요. 주민분들은 그동안 이런 고민, 이런 노력을 해왔고요. 이거 설명하는 게 몇 달까요? 그리고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또 이거 왜 하는데? 왜 주민들 돈 주는데? 주민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바뀌면 얘기하고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라도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뚝뚝 끊기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역할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중간조직 센터의 역할이라서 센터 어떤 고민이 있으면 일단 센터하고 하시는 게 길게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절대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미안해해요. 미안해하는데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이 있는 거죠. 구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간섭에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또 재선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신임 구청장이 있는데 구임 구청장이 뭐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수십 년 동안 바꾸지 못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충하려고,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런 중간 조직을 만든 거니까 중간 조직은 그 태생상 주민 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무원들도 삐쳐버리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공무원 좀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위하는 척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중간인 척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주민 편에 있다는 걸 아시고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센터하고 먼저 협의하시는 게 좀 지혜로운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희동에서 했던 몇 가지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도시가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 보면 전부 다 덮었어요. 우리 막 비 오면 뒤척거린다고 시멘트 발라버리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단순한 그림 같지만 우리의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지의 생태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등급은 나무와 뭐 곤충도 기어다니고 동물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5등급은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에요. 3등급은 풀 정도는 나고 나무는 심을 수 있어요. 동물은 뭐 살 수가 없고요. 길냥이 정도는 다니겠죠. 자, 5등급이 전부 다예요. 이쪽에 도시공원은 1등급 있죠, 일부. 여기 주거지는 전부 다 5등급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3등급 있네요. 저기는 어딜까요? 초등학교 운동장. 자, 요런 환경에 사람이니까 너무 독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동식물이 못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같이 뭐 막 상추 심고 나눠 먹고 막 하는 과정이 도시의 자연과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도시농업 무슨 뭐 프로그램 하고 이거를 단순한 것 같지만 장수마을에서는 경관을 어필하려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어울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그런 노력들인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요 빌라 옥상에서 빌라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언니 동생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집을 고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여기를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환경을 어떻게 이제 바꿀 건지 방향을 고민하는 겁니다. 요 정도 얘기하고 제가 다른 얘기는 좀 끝내야 되겠네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골목 밖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누가 우리 집을 들여다볼까 담을 높이고 누가 넘어올까 여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회창살 막 철조망 달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점점 단절이 됐는데 여기서 새로운 실험을 해본 겁니다. 담을 차라리 낮추자. 제가 참 많이 넘어봤거든요. 전직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 장수마을 있을 때 그 귀 어두우신 할머니가 그 주전자 뭐 가스불 켜놓고 어디 가셨는지 뭐 계속 소리 나고 그러는데 담을 넘어서라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가끔 내는 퀴즈예요. 제일 넘기 힘든 담이 뭘까요? 튼튼한 담, 높은 담, 요런 청사지는 담?
제일 부실한 담이에요. 넘다가 담이 자빠질 것 같은. 담이 금가있고 허술하면요 넘기가 겁나요. 못 넘어요. 그러니까 요런 착살도 튼튼해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페인트로 막 일부러 녹난 것처럼 해가지고 잡으면 뜯길 것 같은 걸로 하면 이게 우수수 쏟아질까봐 아예 넘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머리를 쓰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답을 맞춰보자. 그래서 이게 120cm로 요만큼 높이에 우리랑 가슴 높이쯤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화분이라도 걸으시라고 이렇게 그 난간을 이제 설치를 했고 이 높이가 한 150cm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화분 걸리고 풀 있으면 이렇게 시선이 가려질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요 구석에서 애들이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집주인인데 여기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싹 낮춰놓고 여기다가 조명 밝게 해놓으면 걔네들도 좀 분위기가 살아야 여기서 침 뱉고 할 거 아니에요. 훤한데 침 뱉을 기분이 나겠어요? 여기 안 와요. 차라리 딴 데 놀러 가고. 저희가 대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별도로 준비하고 그쪽을 이용하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밝게 해버리니까 그런 애들은 안 오고 대신 어린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세입자가 살거나 예전에 이제 자식들 있다가 다 출가하고 나면 이런 데 세주잖아요.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햇볕도 쏘이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간단한 마법이 있어요. 좁은데 넓어진 게 사지를 늘린 게 아니고요. 이 담이 있으면 대문 문주 사이에 이 뒤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30cm를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30cm만 이 정도 폭인데 그걸 뒤로 물러나니까 벤치도 놓고 화단도 놓잖아요. 낮추고 약간 뒤로 물러나니까 골목이 훤해지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요. 집으로 빛이 들어오고 이때는 밖에 안 보이니까 집 밖에 신경을 안 써서 쓰레기 굴러다니고 막 지저분한데 계속 밖이 보이니까 이제 막 치워요. 처음부터 치우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담 밖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커피 껍데기 막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보이고 그래서 나가서 이게 죽게 되더래요. 그렇게 깨끗해지니까 앞마당처럼 여기다가 빨래도 널고 고추도 널고 하면서 골목을 마당으로 같이 공유하는 마당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공간을 30cm를 조금 내놓고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이제 이런 데는 세입자를 위해서 출입구를 따로 나중에 내다 보니까 길에다가 계단을 잡았잖아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용 공간을 침범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분의 생활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 높은 데를 다녀요. 그래서 이 계단이 있는 곳은 이런 화분을 같이 옆에다 붙여서 계단이 너무 튀어나오는 걸로 느껴지지 않도록 오히려 같이 이제 안았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게 이제 숨어 있냐면 저희 고민은 그런 거예요. 아까 아파트는 너무 획일적인 공간을 획일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단독주택지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근육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다 알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공존하는 동네, 진짜 동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부자들도 불편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이 동네 사는 게 창피하지 않은 그런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오늘 이제 환경 얘기 자주 했지만 생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다양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시멘트로만 발라놓으면 못 살죠. 그렇다고 물이 없어도 못 살죠. 사람 사는 곳도 이런 크고 작고 좋고 안 좋고 이런 다양한 공간이 공존해야 여기에 가난한 사람, 부자, 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같이 섞여 살고 이게 재생산이 돼서 쭉 갈 수 있는 계속 변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곳이죠. 나이 든 사람만 있으면 결국 죽어가는 동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동네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려면 결국 이 공간이 다양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다양성을 잘 가꾸고 조금씩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고 도시재생의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골목 한쪽 끝에 머리 보면 여기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동네 돌봄이에요. 이 작은 공간 하나도 만드는 과정은 엄청나게 긴 그 흐름이 있어요. 이게 2015년에 그 구멍가게 조그마한 걸 빌려가지고 이제 했었던 곳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돼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걸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회사에서 회사 사직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못하고 경력 단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이 도시재생 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운 거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 한다고 태양광 뭐 장난감 조립하는 거 그런 거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마을 강사로 해서 다시 보람있는 동네 활동을 통해서 사회로 재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시설 하나가 그냥 딸랑 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경력된 단절된 애엄마들이 다시 동네 활동으로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또 그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르신들도 여기 애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거든요. 배운 거 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세대 간에도 같이 교류하고 뭔가 일거리를 찾아가는 거고 특히 어르신들 그 하루하루 너무너무 지겨운 시간을 이런 거 배워가지고 또 막 활용하고 그러면 또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도시재생에서 얘기하는 앵커시설, 주민공동시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시설 뭐 동네 무슨 건물 하나 짓고 많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이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뭘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주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동네 놀이터인데요. 뭐 빈집에서 같이 놀아보기도 하고 이 과정이 다 동네에 버려져 있는 빈집이나 버려져 있는 놀이터 자동차만 세워놨던 골목 그런 데서 다 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와 있죠. 요거는 뭐 의미를 설명하면 또 기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이게 절대로 도시재생 사업 하나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벌써 장인동 2015, 16, 17, 18, 19까지 공식적인 마중물 사업을 한 거고요. 마중물 사업의 결과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동네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 1, 2년 안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없고 4, 5년은 지나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일을 보시면 그래도 변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개념상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장이동에서 제가 이제 센터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분이 박사 논문으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점점이 뭐냐면 개인이에요. 이 점 중에 저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관계가 변해가는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또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들을 만든 건데요. 처음엔 주변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있으면 이때는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한 4, 5년 사이에 실제로 변해가더라고요. 도시재생이 우리 겉으로 보는 변화는 없어도 이렇게 변해가면 여기쯤 가면 이 힘으로 진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여기가 한 뭐 100억이죠? 5만 제곱미터에 100억. 장이동이요. 32만 제곱미터에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덩어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억을 마중물로 잘 쓰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시간을 거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그때 끌어오는 거는 몇백억일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지금 단단한 힘을 만드는데 조금 더 지루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지루하지만 그런 단단한 힘을 만드는데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그래도 남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시면 센터에 얘기해가지고요. 동영상 몇 개 있어요. 그럼 언론에서 나간 것도 있고, TBS나 이런 데서도 찍은 인터뷰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인터넷이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린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현장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